자, 지난 시간에 그 교재 내용은 어느 정도 했고요. 추가로 이제 그 X 버전에서 가공 경로에서 2D 고속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이나믹 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역이 있는데, 코어는 말 그대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 즉 외곽에서 진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요. 다이나믹 영역은 안쪽에서 진입을 해서 작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잔삭은 이제 미저삭된 부분을 제거하는 거고요. 윤곽은 이제 윤곽 형상을 따라가면서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교재는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에는 없고 X7 버전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은 얘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D 고속 가공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경로 자체가 고속 가공기에서 작업하면 좀 그 효율적인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이제 그 절삭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를 못 하는데, 이 고속 가공은 절삭 부하를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D 고속 가공 경로는 일반적인 2D 가공 경로에 비해서 높은 주축 회전수, 회전수를 높게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송 속도를 빨리 준다는 얘기죠. 회전수와 빠른 이송 속도를 잠시만 체온 측정화. 자, 공작물의 절삭 깊이를 얇게 유지하면서 가공하는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 깊이를 얇게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가공 깊이는 깊게 하고 그 측면량을 적게 주는 거죠. 일반적인 가공 형태가. 그래서 이제 그 절삭량을 좀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의 마모 및 부하를 최소화하는 가공 경로를 산출하여 절삭한다. 스택 간격을 작게 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택 간격을 깊게 주고 측면을 작게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2D 고속 가공 경로의 특징으로는 공구의 절삭 진입 시 다양한 진입 방법을 이용하여 공구의 묻힘 현상을 최소화한다. 여기서 이제 묻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먹는 걸 묻힘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그 포켓 가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공구가 이제 그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헬리컬로 들어가든지 자동으로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든지 또는 램프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하게 하겠죠. 그럼 일단은 깊이가까지 내려갔어요. 공구가 내려간 상태에서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제거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공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구가 100%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0%가 먹는 상태, 이거를 이제 묻혔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칩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죠.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최초에 처음에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고속 가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삭 진행 과정에서 효과적인 칩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칩 배출이 잘 되면서 묻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절삭 과정에서 생기는 공구의 부하를 최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최소화시키기보다는 이제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 절삭 조건을 최대값에다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공은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100%가 먹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 약간만 측면을 먹는 데도 있고, 즉 절삭량이 절삭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 양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많이 먹고 어느 때는 적게 먹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절삭 조건을, 이송이나 회전수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일반 수기로 짤 때처럼 그 일반 가공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속 가공 형태를 취하면 좀 낫다, 이건데, 그 문제는 이 고속 가공을 하려면 그만큼 경로 자체가 좀 많아지고 그 부드러운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직선 아니면 원호를 취하던 일반 가공 형태에서 얘네들을 부드러운 스플라인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점 데이터로 많이 생성이 됩니다. 즉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형태도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점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돼요. 뭐 얘도 그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일반 선택하고 좀 다르게 단일로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2D 경로에서 생성하듯이 선택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가공 영역하고 회피 영역하고 진입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입 체인은 진입할 때 얘 형태를 따라가면서 진입하겠다는 거고, 일단 이 두 가지 가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제거돼야 될 영역이고요. 회피 영역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은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회피 영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 형태가 그런 형태예요.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할 때 외곽 영역이 있고 안쪽 영역이 있으면 안쪽 영역은 남겨놓고 외곽 영역은 다 제거하는 풀패스를 생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코어, 다이나믹 코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공 영역은 가공이 돼야 될 영역이고, 그 다음에 회피 영역은 이제 절삭하지 말아야 될 영역. 그 다음에 진입 체인은 이처럼 어떤 체인 형태로 진입을 하고자 원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이나믹 밀링 가공 경로 기능 중에 진입 방법에 체인을 선택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사각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각형이 걸치기 그렸는데 한번 예를 들어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100에 100으로 그려볼게요. 100에 100.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Alt F1 자동 배열해서.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회피 영역으로 사용할 영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여기다 그려보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이 영역이 제거해야 될 영역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제거해야 될 영역. 그리고 얘는 회피 영역. 얘도 회피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회피 영역으로 사용할 대상.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재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설정에서는 대각 모서리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료 설정으로 하고 높이 값을 한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소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거 작업을 해보겠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이제 소재 색상을 빨간 색깔이라서 이거를 회색 계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설정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얘를 10파이짜리 엔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남겨놓고 또 이 부분을 남겨놓고 제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고속 가공 기능 다이나믹 코어 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인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외곽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남겨질 부분을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일 영역으로 해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 평 엔드밀인데 10짜리 직경을 1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자, 절삭 조건은 하향 날끝. 기본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접근거리 6. 뭐 이게 반경이 5니까 상관없겠죠. 스택 간격 2로 되어 있는데 스택 간격 2, 뭐 1로 하겠습니다. 1로 1mm씩 제거하겠다. 최소 가공 경로 반경, 이거는 코너예요. 코너. 각진 형태는 생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 직경이 500, 그 범위를 틈새로 보겠다. 그보다 이제 작은 영역을 틈새로 보겠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틈새 이동해서 안전 높이까지 뜨지 않고 살짝만 들어서 옆으로 가겠다 할 때 그 살짝 드는 양,
살짝 드는 양. 이게 들어서 가야지 그냥 바로 밑으로 가면 그 가공면을 훑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건데, 그때의 속도는 2500,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다. 이 값은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뭐 만을 주든지 뭐가 주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이제 공구 복귀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측면 가공 여유를 어떻게 할래? 뭐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0, 0. 가공 여유를 주지 않겠다. 자, 포켓 안에 절삭 순서를 최적화하겠다. 최적화든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 절삭 PP 됐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 자, 진입복귀는 일단은 코어이기 때문에 외측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외곽에서 그냥 진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닫힌 영역이 있었을 때는 헬릭스를 적용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이라고 돼도 아마 헬릭스 적용 안 될 거고 영역이 없을 거고, 만약에 생성을 했는데 헬릭스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바꿔버리면 헬릭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헬리코로 들어갈 때 경사 각도죠. 우리가 포켓 가공할 때 헬릭스로 들어갈 때 그 간격, 각도죠. Z 높이는 어디서부터 헬리코로 들어갈 건지, 또는 여기는 경사 각도.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주겠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을 가공 깊이로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된 걸 보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가공 경로 체크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 체크하시고, 공구가 처음에 이제 내려갈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요,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계속 돌고 있네요. 여기를 굳이 계속 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체크를 할 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로가 측면 양이 작죠. 지금 1mm를 줬거든요. 그래서 1mm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죠. 작업하고 두 개를 이제 회피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이, 여기가 경로가 생성될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겠습니다. 그냥 생성을 했더니 지금 체인에서요, 단일 영역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두 개의 영역만 잡았다고 한다면, 두 개의 영역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체인에서 여기하고 얘만 잡고 경로를 생성한다면, 얘를 지금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경로가 생성되는 거 보면 외곽에서부터 쭉 들어오는데 일정한 제거량을 유지하면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한다. 들어올 때는 그 민날이 먹지 않게 진입거리를 6을 줬기 때문에 6mm만큼 떨어진 형태에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직선 거리가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스텝. 이 정도가 지금 6mm 정도 떨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회피 영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체인에서 다중 영역으로 바꿔서 가공 영역이 있고 회피 영역이 있죠. 이 회피 영역을 얘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고 다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부분 좀 뺐으면 좋겠는데 또 지나가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제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회피 영역으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체인에서 얘를 지우고 가공 영역을 얘로 잡아주고
이게 가공 영역이 되겠고요. 회피 영역은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다시 재생성을 해보죠. 그러면은 아까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제거돼야 될 영역이 있고 회피돼야 될 영역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경로가 일단은 밖에서 진입하긴 하는데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이 부위를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가공 깊이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하고요. 재생성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됐고요. 자, 여기서 약간 틀어서 화질 높이고 속도를 좀 줄이고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가 생성되는 거 보면 측면으로 1mm를 줬거든요. 깊이는 좀 깊게 줘도 돼요. 왜냐면 측면량이 적기 때문에 깊이를 깊이 줘준다고 해도 그닥 절삭량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깊이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지금 떠서 이동한 것 같네요. 높이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절삭이송으로 간 줄 알았는데 절삭이송이 아니었네요. 절삭이송이긴 한데 약간 빠르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절삭량이 일정해요. 왜냐면 측면은 1mm이기 때문에 계속 1mm를 유지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죠. 묻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묻힘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정면 보기 위해서 한번 높이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툴패스가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약간 떠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툴패스를 한번 깊이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깊이값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9.75 마이너스 9.75라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7 얼마냐면 현재 이 지점은 가공하지 않고 움직이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뜬 거죠. 떠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의 속도는 이송 속도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송 속도를 보시면 Z값이 일단 떠서 움직이고 있고요. 25,000 정도, 2,500 정도 이 속도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동을 할 때는 원래대로 한다면은 급속으로 이송 높이까지 떴다가 옆으로 가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들어서 옆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상 가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위로 떴다가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피 영역을 이송 높이까지 뜨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서 경로가 생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가는데 실상 이 부분은 이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급속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삭 이송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송 속도가 381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 스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절삭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할 때는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복귀할 때는 속도가 빠르게 복귀하면서 이제 절삭할 때는 이제 절삭한 속도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포켓에서 표면 가공으로 했을 때는 절삭량이 중구난방이에요. 작업은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그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을 일정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칩 배치도 좀 잘 되는 편이죠. 외곽에서 묻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뭘 바꿀 거냐면 여기 조건에서 여기 부분을 바꿀 건데요. 지금은 이제 공구 복귀, 이송 부피까지 뜨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상량이 없는 부분을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급속 이송 복귀로 해서 이송 부피까지 복귀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은 최단 거리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지나간 거예요. 회피 영역을 돌아서. 자, 그래서 여기 영역을 회피할 때 공구 복귀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영역을 회피할 때 공구 복귀하겠다 체크하고 얘를 경로를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피 목적으로 지금 돌았던 부분, 약간만 떠서 돌았던 부분을 지금 여기가 되거든요. 회피 목적으로 아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이송 높이까지 떠서 옆으로 가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된 거죠. 지금 급속을 뺀 거예요. 급속 이송 지금 안 보이게 해서 보이게 하는 거죠. 경로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도 이 부분에서는 여기 하고 이제 미사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간격이 넓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쭉 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반대쪽 할 때 이 구간에 지금 회색으로 제거된 구간을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또 이제 1mm씩 먹고 가면서 이 부위를 제거하면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반대쪽에서 경로가 이제 여기도 약간 1mm, 측면 1mm 정도 먹으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지금 넓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제거하고 넘어간 거죠. 그 다음 이 부분도 1mm씩 절삭을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상 이 부분이 간격이 넓어 보이지만, 이게 넓어 보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 간격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측면 절삭량은 그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할 때 지금 급속 이송으로 이 부분을 떠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얘도 회피 영역에서 이게 떴죠. 그래서 이 회피 영역에서 이제 뜰 건지 말 건지 그게 여기는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뜨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그냥 떠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떠서 가는 걸로 하겠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 약간 거리로 좀 제한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좀 넓죠. 좀 좁고, 그래서 일정 거리 이하는 그냥 옆으로 가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뭐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영역을 회피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을 회피할 때나 거리를 초과하거나 또는 영역을 회피하고 거리를 초과하거나 또는 거리를 초과했을 때만 하겠다. 이 부분 체크하고 이제 이건 또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건에서 회피가 아니라 거리를 초과할 때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재생성을 했을 때 이제 급속으로 이송 복귀하는 구간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그 거리값을 조금씩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리를 초과할 때인데 그 거리값이 여기 틈새 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값을 약간씩 수정을 해서 지금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0. 틈새의 크기를 거리 초과하는 그 거리값을 10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그 급속이송으로 지금 복귀한 구간, 이송 높이까지 떴던 그 구간이 뭐야? 더 커졌지? 아, 그지. 그 값을 키워야 되겠죠. 그 값보다 기존에 있는 값보다 작게 하니까 여기에 그 해당되는 경로가 많아져서 다 뜨고 있네요. 자, 여기를 공구 지름의 비율로 아까 500인가 돼 있었나요? 1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00, 10배. 10배 정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했을 때 이 노란 색깔로 된 부위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별로 변화가 없네요. 공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1000, 10,000. 자, 거리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거리를 좀 더 키워서 근데 여기는 변화가 없네요. 거의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떠야 되나 보네요. 경로랑 다시 한번 보면 갔다가 여기까지는 됐고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급속이 안 보여. 급속이 맞는데 경로가 얘만 봐야지 이렇게 됐네요. 수정됐구나. 지금 이제 많이 줄었죠. 지금 두 개의 경로가 같이 보여서 그렇고 조건에서 얘를 공 하나를 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1000으로 바꿔서 다시 재생성하겠습니다. 조금씩 조절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까 떴었는데 이 부분은 뜨지 않고 이송 높이가 뜨지 않고 옆으로 가게 있고 여기는 이제 수정이 좀 됐죠. 지금 보면 이 부위가 이제 뜨지 않고 작업이 됐고 여기는 처음만 좀 지나갈 때만 여기를 한번 정사 차원에서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만 지나갔고 여기도 이제 떠서 이송 높이로 해서 한번 지나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그 급속 이송으로 제거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위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얘를 한번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조절을 좀 해보죠. 조건에서 이거를 한 2000 정도 줘볼까요? 2000 해서 2000이면은 더 뜨니까 안 되겠구나. 아까 1000이었으니까 1000보다 좀 작게 여기까지 다 안 떠버리네요. 그러면 여기를 1000에 800, 900 정도 좀 조절을 해보죠. 이 부위도 떠서 이동할 수 있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옆으로 안 지나갔네요. 아까 이렇게 지나갔던 경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떠서 옆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위는 이제 이송 높이까지 떠서 이동한 걸 볼 수 있고 여기 구간은 이제 이송 높이까지 뜨지는 말고 약간만 들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장비만 더 받쳐준다면 이제 고속 선도 블록을 있거나 또는 이제 고속 가공이 가능한 장비라면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기계에도 큰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 작업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측면 제거량이 일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조금씩 제거를 하면서 일정한 측면량을 제거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이제 고속 코어 기능 봤고요. 이제는 코어 기능 말고, 이게 이제 코어 밀 기능이죠. 네. 외곽에서 이제 진입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밖에 조건들, 코너에 R 준다든지, 가공 요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너에 라운드를 줄 때, 윤곽 공차, 옵셋 공차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대상 경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공차 범위 내에서 R로 처리할 거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스택 간격. 스택 간격은, 일단은 이런 형태는, 저림량은 깊게, 측면 각은 작게, 간격을 이렇게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그 부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구 유지할 때, 그리고 깊이 가공에서 경사 가공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됐고, 아일랜드 면 가공, 이게 일반 포켓에 대해서처럼 이것도 이제 아일랜드 부분을 선택해서, 즉 Z값이 다른 영역을 선택해서 그 부위는 그 가공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아일랜드 면 가공, 이게 이 6버전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에서 깊이 가공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자, 이 체인을 지금 Z가 0이 있지 않고요. 얘를 Z-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4를 눌러서요. Z를 -5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때 Z값이 달라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깊이 가공에서 얘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황삭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되어 있는데, 황삭 간격은 그냥 최대로 주겠습니다. 10으로 주고요. 아일랜드 깊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면 가공하겠다. 그 면에서 경로 확장 길이는 일단은 0으로 하고, 아일랜드 가공 여유, 아일랜드 면에 대해서 가공 여유를 줄 거냐, 이것도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깊이가 다른 대상, 즉 아일랜드 대상을 선택을 했을 때 경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자, 결과만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거죠. 아일랜드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의 깊이 값을 인식을 해서 그 깊이에서 아일랜드 면 작업을 하겠다. Z-5, 여기는 Z-10,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자, 가공 경로에서 얘를 쭉 보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 얘가 이제 접근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고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좀 더 뺐을 때, 일단 여기서 접근은 하고 있는데, 자, 접근할 때 현재 높이가 지금 Z-10인데요. 10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졌고요. 마무리를 졌고, 그 다음에 Z가 이제 -5, 이게 이제 -5죠. -5인 위치에서 여기 위에를 조금씩 절삭된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삭되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인 깊이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다른 부분을 또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원형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깊이값을 마이너스 7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7로 F4를 넣어서 마이너스 7로 바꿔보겠다. 자, 그리고 이 영역도 회피 영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를 체인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해보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7에서 회피할 수 있는지, 지금 안쪽에 다 들어온 영역도 있고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바깥에 있는 영역도 있죠. 자, 이랬을 때 내가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각업을 했을 때 높이 차이가 하나는 마이너스 7, 하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측면 보기. 자, 보면 여기는 Z가 마이너스 5인 V가 되겠고요. 자, 여기 V는 Z가 마이너스 7인 V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Z가 0에서 회피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사 가공은 됐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코달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서리 부위를 들어갈 때 어떠한 형태로 들어갈 거냐, 그리고 루프 형태 돌 때 초기 루프,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루프 형태, 그리고 이송 속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진입할 때 헬릭스 형태로 진입할 건지, 램프 형태로 진입을 할 건지, 이거는 뭐, 2D 경로에서 봤던 내용이고, 진입 각도, 그 다음에 프로파일 길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진입을 할 때, 너무 좁은 영역은 이제 무시할 건지, 아니, 그냥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건너뛸 건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갈 건지, 뭐 원호 형태로 복귀할 건지 할 때 그때 R값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고요. 경로에 따라서 이게 있고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이나믹 코어 기능이었었고, 자, 일단 영역밀 가공 경로를 보겠습니다. 영역은 닫혀있는 부분을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 경로에서 자, 영역밀을 어떻게 쓸까 봤는데 이 두 개가 빠지면 되겠죠. 얘와 얘가 빠진 형태로, 자, 얘를 영역을 작업을 해볼 텐데 이 부분이 안에 또 하나의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5만큼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큼 옵셋을 하겠다. 자, 이렇게 5만큼 옵셋을 해서 옵셋을 하고 코너 부분도 R값을 좀 주겠습니다. 필렛에서 체인 필렛으로 R값을 한 6 정도 줘볼까요? 6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자, 얘를 안쪽 영역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고속 가공, 여기서 다이나믹 영역, 아까는 코어는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안에 남아있는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닫혀있는 영역을 제거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은 두 개의 체인을 잡고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2D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닫힌 영역으로 외곽과 안쪽 선택을 한 형태가 되겠죠. 공구는 똑같이 10파이짜리 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절삭 조건에서 하향 날 끝 됐고, 스택 간격, 옆으로 가는 간격 일단은 1로 하겠습니다. 저는 1로 하겠고, 그 다음에 코너 R값은 얼마를 할 건지, 그리고 틈새는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회피할 때, 이럴 때, 어떤 거리를 초과할 때, 이럴 때 거리값 해당이 되겠고, 기본값이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이제 들 때 드는 양, 그리고 이송 속도도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측면 가공 여유는 00으로 하겠습니다. 00. 그 다음 깊이 가공 됐고, 진입 동작에서는 지금 헬릭스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헬릭스 중간에서 공구 물침으로 할 거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헬릭스 형태로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 이 형태에서 무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침은 100%가 먹는 거예요. 100%가. 여기서 지나갈 때 100%가 먹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이게 헬리컬로 들어간 다음에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속광 이런 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걸로 할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처음에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원래 100%가 먹어야 되는데, 100% 먹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거죠. 측면으로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간격은 아까 1로 줬었잖아요. 1mm씩 1mm씩 갉아먹듯이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는 공구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외곽 윤곽 형태 있죠. 프로파일 형태에서 가장 넓은 부분에서 옵셋해서 이 형태를 조그맣게 축소한 형태로 돌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은 지금 여기 가운데 위치에서 중간인데, 이게 램프 형태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램프 형태로 경사지게 안쪽을 딴다. 아까는 처음은 무침 형태는 최종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였었고, 여기 중간이라고 하는 얘는 램프 형태로, 이 가운데를 램프 형태로 해서 내려가는 형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열린 체인 사용. 이때 이제 체인을 선택을 해서 그 체인 형태대로 슬로 폭을 주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헬릭스만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헬리컬로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고속 가공에서 간격 있죠. 그 간격만큼만 유지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헬릭스 반경이 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5 정도 되면 가운데 기둥 모양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 헬릭스를 적용하려면 점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겠고, 관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해보겠습니다. 10. 자, 확인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진입을 할 때는 헬리컬 형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헬리컬 형태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는 옆으로 옆으로 갈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갈 때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쭉 나갈 때 뜨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죠. 나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하향 절삭이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옆으로 올 때, 이때는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온 다음에 다시 절삭하고, 또 빠른 속도로 복귀한 다음에 또 절삭하고, 또 빠른 속도로 복귀한 다음에 절삭하고, 빠른 속도 복귀 절삭,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갈 때는 1m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영역밀이라고 합니다.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조금씩 좀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묻힘 현상이 없어요. 측면으로 가면서 1mm씩 제거하기 때문에 묻힘 현상이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영역을 작업할 때는 굳이 뭐 급속으로 떴다가 내려갔다 할 필요 없이 뜨지 않고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측면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칩배수도 잘 되겠죠. 잘 되고 부하도 일정하게 유지한다. 측면량이 1mm이기 때문에 깊이는 변하지가 않고 측면량도 거의 변하지가 않죠. 1mm라고 하는 값은. 그렇기 때문에 총 절삭량이 계속 일정하게 절삭량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좁은 부위 작업할 때 일단은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괜찮죠. 자, 아까 진입 형태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헬리컬이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체인에서 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점 그리기로 여기다 점을 하나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에서 체인 추가 점 얘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조건에서 보시면은 진입할 때 이 부분에서 보시면 점에서 헬릭스 중심으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재생성했을 때 이 점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서 진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려놓고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점 체인을 지우고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 추가할 건 아니고 얘를 지우고요. 여기 보면은 가공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얘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피 영역에다가 얘를 선택하시고 체인 영역에다가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선택을 해서 이 진입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진입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슬로폭을 뭐 이 정도 주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주겠다 해서 이 부분을 램프 형태로 체인 형태로 램프를 유지하면서 슬로폭은 이 정도 주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가 선택한 이 체인을 슬로폭을 그리면서 이제 슬로폭을 그리는 거죠. 슬로폭을 그리면서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슬로폭이 상당히 좀 급해 보이네요. 그래서 슬로폭의 경사 각도를 한 1도만 주겠습니다. 1도만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시면 진입할 때 이 슬로폭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진입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가공 패턴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작업하겠다. 특정한 형태,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 진입을 형성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잔삭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네요. 잔삭.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게 미저삭된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이.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얘는 끄고, 경로를 끄고, 그리기에서 우리가 최단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 최단선 그리기로 두 개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이때 F4를 눌러서 11이 나오네? 11인데 왜 못 지나가지? 11인데 10파이짜리를 못 지나갔어요. 왜 못 지나갔을까? 얘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못 지나갔구나. 자, 이게 이제 그 코너 R이라든지 이걸 만약에 지나간다라고 치면 100%가 먹잖아요. 여기 돌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지나갔고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6파이짜리 평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6평이면은 공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지고 그 정도는 공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R이 지금 코너 R이 1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6파이짜리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경로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고속 가공에서 다이나믹 잔삭을 체크하고, 자, 체인을 얘로 잡고 그리고 얘로 잡고 두 개만 잡으면 되겠네요. 두 개 잡으면 되겠고, 뭐 회피 영역이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가공 영역, 회피 영역, 그 다음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두 개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6평, 거르기에서 6. 자, 얘는 2번. 절삭 조건에서는 하향 날그 접근거리는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거리 6.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1. 그 다음 원호는 0.6이다. R값이. 그 다음에 가공 요인은 일단 0. 그 다음 얘네들은 뭐 기본값으로 놔두시고, 진입 동작은 어떻게 할래인데, 진입할 때 헬리컬, 굳이 헬리컬 진입할 필요 있을까? 도형 체인, 헬릭스만, 도형 체인, 헬릭스만으로 사용하겠다. 중간,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 헬릭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반경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반경을 좀 줄이죠. 줄이는 거 아니에요. 0으로 하겠습니다. 0. 그냥 0으로. 그냥 돌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점에서 헬릭스 됐고, 여기는 뭐 진입각도 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삭 재료가 있는데, 이전 실행된 모든 가공 정의를 감안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실행된 하나의 가공 정의만 감안하겠다. 지금 경로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가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공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간격은 지금 11인데 경로가 생성이 안 됐었어요. 근데 공구가 10파이짜리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행된 가공 정의에서 미절삭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절삭 최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0파이짜리 평엔드밀로 작업을 못한 영역에 대해서 6파이짜리 평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이렇게 했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작업을 다 끝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경로를 생성을 했을까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로 지나가 버렸네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간격이 3D 형태로 해서 이 길이가 길었구나. 지금 얘를 2D 형태로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딜리트 하고요. 두 점선에서 2D 형태를 체크하고 그리셔야 되겠네요. 여기와 최단선 그리기로 2D 형태로 그려야 되겠죠. F4 눌러보겠습니다. 9.8이네요. 9.8이니까 18자가 못 지나가는 것이 맞겠네요. 자, 여하튼 여기 이제 9.8 정도의 간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금 이게 이제 3D 형태로 인식을 해서 그 경로가 생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포켓 안에서
깊이 가공은 체크를 껐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하는 거고, 헬릭스 반경 일단은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고 볼 필요 없으니까. 잔삭 재료 이전 실행된 가공 정의를 감안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부위가 테이퍼져 있나? 아니죠. 아일랜드 형태지만 무시한 거니까 미절삭된 부분, 관통, 연결 조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뭐라? 이거 부숴버리면 어떻게 하지? 왜를 인식을 못하지? 이건 완전히 코어밀처럼 제거를 했는데요. 영역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끄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공 영역.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피 영역 이걸로 하고, 이걸로만 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재생성. 그래 똑같네요. 얘가 지금 Z값이 다르다고 그래서 얘가 이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가공 깊이 이거 계속 바뀌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을 해보죠. 결과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지금 일단은 이전에서 작업한 영역에서 미절삭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터버렸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아일랜드로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F4를 눌러서 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0으로 바꿔놓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왜 여기를 인식을 못하지? 특이하네. 체인 있고 단일 체인 있고, 얘와 얘를 인식을 하면 그 자리는 안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전 실행을 감안하겠다라고 했는데 10파이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죠. 10으로 바꾸고 날급 반경은 0으로 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희한하게 하네. 왜 그럴까? 이상하네. 이거는 작은 미절삭된 부위 무시, 작은 미절삭된 부위 절삭. 다시 한번 재생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접근거리 때문에 그러나? 접근거리. 열린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꺼야 되겠네요. 이게 왜 체크가 돼 있지? 자, 이거 열린 포켓으로 하게 되면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끄겠습니다.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끄고 이제 닫혀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 0.6.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열린 포켓 가공. 이게 이제 여기에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버전에, 상위 버전에서 있는데 얘는 여기에 있네요. 이 부분 체크를 끄겠습니다. 끄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경로를 이제 봤을 때 1차 작업하고 이 부위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할 때 여기 작업이 되고 이 부위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작업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값이 다른가? 깊이를 얘는 할 때마다 리셋이 되네요. 깊이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10인데 아까 그 적용을 안 했고요. 다시 마이너스 10으로 바꿨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을 했을 때 공구를 교체할 때 색깔을 바꾸는 걸로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자, 잔삭 가공 경로는 중삭이나 정삭 가공을 하기 전에 가공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큰 공구로 절삭하지 못했던 가공 영역을 작은 공구로 절삭하는 방법을 말한다. 잔삭 가공 경로는 코어 밀 가공 경로 또는 영역밀 가공 경로 등 다른 형태의 2D 가공 경로를 사용한 후 남은 미절삭 부분을 시스템이 계산하여 절삭하는 방법이다. 방금 확인을 했고요. 자, 코어 밀 경로 사용. 여기서 이제 코어 밀 경로를 사용하겠다. 이제 외곽에서 진입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면 가공 형태 외측에서부터 진입을 한다. 외측에서부터 접근하여 공구의 부하 및 마모를 최소화시켜주는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할 때 그 내용이고, 자, 이제 필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어떤 형상에서 이렇게 쭉 좁은 어떤 영역을 따내야 될 때, 체인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그 포켓 가공으로 하게 되면, 열린 포켓으로 이렇게 체인을 잡고 EV를 안쪽에서부터 제거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뭐 아니면 윤곽 가공을 하든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블렌드 가공도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을 할 때 적합한 좀 그 고속 가공 기능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필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커브 사이에 또는 단일 커브, 이게 이제 단일 커브죠. 이렇게 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형태다. 원호 반경값, 원호 반경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원호 반경이 되겠죠. 값과 슬롯 너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해당이 되겠죠. 슬롯 너비 값을 설정하여 헬릭스 형태로 절삭 이송한다. 공구의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가공 방법이다. 이제 절삭 깊이를 저 깊게 주면서 일정한 부하를 유지하면서 제거할 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복귀할 때 약간 떠서 복귀한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조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접근할 때 스텝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경로가 한번 절삭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절삭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최소 경로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호 형태로 돌고 있는데요. 이때 그 원호의 R값, 뭐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원호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원호를 그리는데 그 원호의 반경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난 복귀할 때 드는 양, 이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끝부분에서 얼마나 확장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단일 체인을 따라가면서 할 때는 슬롯 폭을 준다.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필밀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롯 폭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선택한 이 부분을 정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정삭을 할 거면은 그 부분의 경로를 이렇게 한 번씩 추가를 시켜주겠다. 그때 뭐 이송속도, 회전속도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적용을 할까? 자, 지우고요. 지우고
이 부분을 지워보고 여기를 어떻게 선을 두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하는데 트림 기능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 가지고 그 사이를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소재가 여기까지가 소재죠. 그러면 트림에서 여기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자, 가공 경로에서 그 2D 고속 가공에서 다이나믹 윤곽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필미를 체크한 다음에 체인을 선택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그리고 절삭 조건은 이렇게 황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삭 옵셋, 황삭 반경, 이게 이제 반경이고요. 스택 간격은 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삭 옵셋은 정상 여유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너 모서리 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거리는 지금은 일단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출, 진입 확장하는 거. 다음 측면 여유는 0으로 하겠습니다. 0. 자, 여기서 이제 공구 길이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길이 보정할 때 공구 끝에다가 보정을 하죠. 그래서 날 끝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 개수는 이제 일단 지금은 안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자,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죠. 생성된 경로를 보면 공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향 절삭으로 제거를 한 거죠. 제거하고 이제 Z값이 마이너스 10인데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떠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떠서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이거는 왜 안 떠? 마이너스 10에서 그대로 가고 있네요. 내가 뜨는 양은 안 줬나? 자,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복귀할 때는 떠야 되겠죠. 지금 뜨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Z가 마이너스 10으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조건에서 이게 지금 체크 안 돼 있네요. 이게 그 복귀할 때 0.25 정도를 뜨고, 그 다음에 램프 길이는 1 정도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경사지게 내려가는 구간이죠. 뭐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래서 0.25 정도를 뜨는데 램프 길이는 한 1mm 정도만 주겠다. 그래서 아까 뜨지 않고 바로 복귀를 해서 실상으로 이제 복귀할 때는 이송 속도를 좀 빨리 주잖아요. 빨리 주니까 약간 떠서 이동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면, 들어갈 때 절삭 이송을 했죠. 그 다음에 복귀할 때는 마이너스 9.75 정도 떠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10에서 절삭하고, 또 떠서 옆으로 가고, 절삭하고, 뜨고, 절삭하고. 그래서 계속 떴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데 옆에 여유값이 있네. 내가 여유값을 줬나? 1을 줬네요. 1이라고 하는 값만큼을 남겨놓고 작업하겠다 로 했네요. 얘를 옵셋을 한번 해볼까요? 1만큼 남겼는지. 옵셋에서 1이라는 값을 주고, 자, 1만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를 생성해보면,
자, 보시면 1만큼 떨어뜨린 양만큼 지금 남겨놓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을 언제 제거하지? 제거하지 않네요. 얘는 아예. 왜 안 할까? 제가 정삭을 체크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정삭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삭 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삭을 지금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정삭을 하겠다. 한번 하겠다라고 사양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그 황삭을 할 때 이렇게 여유값을 주고 작업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삭으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메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얘를 모의가공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일반 2D 윤곽으로 하게 되면 100%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는 100%가 먹지 않고 일정하게 부하를 가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조건에서 들어갈 때 확장하는 것이 있어요. 진입, 진출, 확장. 그래서 확장 거리를 반경만큼 줘보겠습니다. 반경만큼 해서 자, 이렇게 확장 거리를 주고 재생성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확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확장을 했네요. 이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가 확장 개념이 일반 윤곽 가공 형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6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거리를 좀 확장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옵셋을 해서 확장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5만큼 확장을 해서 한번 보죠. 얘가 경로를 생성할 때 자, 마이너스 10이면은 이 위치인데요. 여기 위치에서 들어가네요. 여기 위치에서 들어가서 실제 절삭을 할 때 뭐 굳이 확장을 안 줘도 별 문제가 없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일단은 민날이 먹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장을 안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도형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확장을 꺼도 되겠습니다. 확장이 필요하면 주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민날이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2mm 정도는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할 때를 한 이 정도를 확장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2mm를 확장했는데 되게 확장 거리는 상당히 커지네요. 절삭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딱 일치해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절삭되는 부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일치했는데 진입하는 부분은 일단은 확장이 돼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줘도 되겠고 어떤 규칙이 조금 약간 좀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확장 거리 처음 시작할 때 확장 거리를 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삭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정 기능을 중복 보정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깊이 가공은 일반적으로 똑같고 이렇게 해서 필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블렌드하고 필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필밀은 그 경로 자체가 이게 돌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돌면서 들어가는데, 그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정하게 따라가는 형태로 가든지, 또는 옆으로 가든지, 즉,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형태로 가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얘는 그대로 두고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그 고속 가공에서 블렌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드 체크하시고 일단 외곽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공구는 10평으로 하고
왕복 형태.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왕복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로 방향이 되겠고요. 가로 방향을 체크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다랗게 따라가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공구가 내가 선택한 대상에서 안쪽으로 반경만큼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날끝으로 되어 있다. 뭐 가공 요인 이런 거죠. 별건 없고요. 여기를 일단은 안쪽으로 해야겠죠. 내측으로 하고 날끝, 왕복 절상, 가로 방향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툴패스 점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고속가공 기능이다 보니까 점의 간격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공구의 스텝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간격의 몇 프로? 스텝 간격의 몇 프로? 최대 스텝은 얼마냐? 이 간격이 1로 되어 있는데요. 1에 대해서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리가 1이다. 뭐 그런 개념이네. 뭐 여하튼 기본값으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 요인은 0. 자, 나머지는 됐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지나갈 때 100%가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한번 처음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고속가공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를 않네요. 그죠? 100% 먹으려면 일단 안 되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세로 방향을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날에 먹으니까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처음에 이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거를 한 50% 정도 확장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얘도 확장이 있겠죠. 확장 진입복귀라고 하는 내용으로 있네요.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왕복, 내측, 날끝, 가로 방향, 됐고 스택 간격은 1. 천상 여기서밖에 없겠네. 그럼 진입 동작에서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접선 형태 한 60% 정도 줘볼까요? 60에 60%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삭에만 적용이 되는지 뭐 전체가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죠. 재생성 딱히 이 경로가 정삭에만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정삭 개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는데, 정삭, 이 진입복귀는 여기에서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천상 그냥 선을 연장하죠. 이게 지금 뭐 딱히 그런 기능이 보이지 않아서 접선 형태고 했는데도 딱히 확장 개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성될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한 대상 도형을 늘리면 되겠죠. 늘리거나 여기서 확장을 해볼까요? 얘를 확장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확장으로 체크를 하고 재생성 해보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냥 대상 도형을 늘리세요. 이게 이제 그 트림에서 공구의 60% 정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리면은 경로가 확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경로가 그 기존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재가 있는 부분에서 이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경로가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경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경로가 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먹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도 확장을 썼기 때문에 확장 나갔죠. 이게 아마 상위 버전에서는 이게 연장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없어서, 없으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연장을 해서.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기능이고요. 자, 브랜드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게 지금 얘는 X7 버전 형태인데, 추가적인 진입 거리, 확장 길이라고 하는 게 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6버전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고속 다이나믹 밀링 가공 경로에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영역을 작업할 때와 다이나믹 윤곽을 작업할 때, 그 다음에 다이나믹 코어를 가공할 때, 다이나믹 잔삭을 가공할 때, 우리가 지금 봤던 것하고 비슷한데 이거하고 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이나믹 영역을 가공할 때, 이거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체인을 선택을 해서 진입할 때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스택 간격 축구, 그 다음에 갭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만큼 거리를 복귀를 하지 않고 공구를 약간만 들어서 이동을 할 건지, 드는 양 0.25, 그 다음에 속도 22,500, 아까 준 거고요. 그 다음 스택 간격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코너 R 줬다는 얘기고, 방금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들 때 높이값하고, 그 다음에 램프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 모션, 그래서 이제 영역을 회피할 때, 회피 대상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회피 대상에서 이제 뜰 건지, 이속 높이까지 복귀를 할 건지, 아니면 복귀하지 않고 약간 드는 양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옆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을 초과했을 때 회피를 할 때 진입 높이까지 복귀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선택하는 걸 아까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 그림이 지금 이미지가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가공할 때 아일랜드 면에 대해서 경로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가공 여유를 준다든지 사용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할 때 헬릭스 형태만 진입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헬릭스만 진입할 건지, 아니면은 방금 그 내용을 좀 더 이미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헬릭스 형태로 진입하는 거, 우리가 이걸 해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침 형태로 가운데를 한번 째주고 작업할 건지, 이거는 이제 트로이코달 형태로 무침 구간을 트로이코달 헬릭스 형태로 작업을 할 건지, 이건 이제 프로파일 형태, 넓은 부위를 그 형태 가공 대상으로 선택된 포켓 모양을 바탕으로, 즉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장 넓은 영역이죠. 그 영역에 대해서 안으로 옵셋한 형태로, 프로파일 형태로 형상을 만들어서 램프 형태로 진입한 후 절삭을 진행하는 형태. 이거는 이제 아까 무침 형태로 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 구간을 램프 형태로 작업하겠다. 가공 대상으로 선택된 포켓 모양을 바탕으로 가공 영역의 중간 위치에서 램프 형태로 가겠다. 형태로 진입한 후 절삭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열린 체인을 선택해서 그 슬로폭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에를 이제 진입하는 구간을 체인을 기준으로 해서 램프 형태로 작업을 했다. 이 방법으로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 봤었죠. 자, 이게 루프 반경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체인으로 선택했을 때 슬로폭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을 봤었고요. 아까 점에서 헬릭스 중심 체크해 봤었고,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다이나믹 코어 밀 가공 경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이나믹 코어 밀 가공 경로는 외곽 체인 바깥에서부터, 이게 밖에서부터 공구가 진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형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높으니까 이 부분을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이 영역이 대상 영역이 되겠네요. 이게 가공 영역은 바깥에 있는 체인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남겨져야 될 영역이 되겠죠. 절삭 이송을 생성함으로써 공구의 부하 및 마모를 최소화시켜주는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상향 또는 하향 가공 방법의 움직임이 유지되고 다양한 진입 방법과 갭의 크기, 그다음에 설정 및 복귀 이동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제한된 절삭 패턴이 아니라 자유롭게 절삭 진행하는 유동적인 가공 경로를 산출하여 준다. 부드러운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코어 밀도 아까 밖에서 진입하는 형태도 봤었죠. 그래서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할 때 우리가 그 진입 거리를 줬었어요. 이게 이제 진입 거리가 되겠죠. 접근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접근할 때 하단 좌측, 하단 중간, 그다음 하단 우측, 그다음 중간 위치, 그다음에 중간 상단 우측, 그다음에 상단 중간, 그다음에 상단 좌측, 그다음에 중간 위치, 뭐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가 있으면 진입을 어디로 할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 그림이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 다이나믹 잔상밀도 우리가 아까 했었죠. 미적화된 부분을 잔상 가공을 했다. 다이나믹 코어밀 경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외측에서 진입하는 형태입니다. 다이나믹 코어밀이라고 하면 외측에서 진입하면서 잔삭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나믹 윤곽 가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닫힌 윤곽 및 열린 윤곽을 따라 내측 또는 외측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2D 윤곽 경로하고 흡사하지만 차이가 윤곽 벽 기능과 정삭 기능 등을 활용해 가공할 영역을 일정한 절삭 패턴이 아닌 자유롭게 진행한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윤곽 가공이다라고 하면 선택한 대상 체인을 일정한 횟수로 똑같은 간격으로 지나가는 게 윤곽 가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이나믹 윤곽 가공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 같은 데서 이제 가다가 이 모서리 같은 데 부하가 많이 걸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고속 가공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아닌 자유로운 형태로 작업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곽벽 파라메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거는 안쪽을 작업하는 밀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적용할 공구의 반경, 공작물에 적용할 최소 가공 경로 반경. 이거는 이제 그 영역을 넓힐 거냐, 얼마만큼 확장할 거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에 적용될 공구의 반경, 다이나믹 윤곽 가공 경로 산출에 적용할 공구의 반경값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반경값에 따라 공작물의 윤곽 벽을 제거한다. 모서리를 이제 적용할 때 그 R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가공 부위가 넓어지고 줄어들고 할 것 같습니다. 공작물에 적용될 최소 가공 경로 반경, 예리한 부위 절삭 시 보다 부드러운 절삭 이송 생성을 위해 다이나믹 윤곽 가공 경로에 적용될 가공 경로 반경값을 입력한다. 경로 생성할 때 코너 모서리의 R값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작물의 여유 두께량, 제거될 공작물 XY 간격의 여유값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양의 값을 입력한다. 자, 이게 이제 여유값이 커지면 그만큼 경로 생성하는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삭 파라메타, 이거는 이제 정삭하는 거고요. 간격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윤곽 경로를 이제 얘를 지우고, 자, 얘를 가지고 윤곽 형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 여기다가 선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렛 기능에서 얘를 한 10 정도를 주고요. 여기에서 필렛을 주고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잘라 볼까요? 자르고
그러면 여기도 좀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필렛 기능으로 이렇게 R을 좀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든가. R 형태를 만들어 보고 여기도 R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이 너무 큰갑다. 나는 5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 보고요. 여기도 R을 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해서 얘를 이제 윤곽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체인으로 얘를 잡듯이 이 범위를 윤곽 가공을 하겠다. 가공 경로에서 고속 가공 기능에서 윤곽, 다이나믹 윤곽 가공 얘를 체크를 하고요. 체인을 얘로 잡겠습니다. 잡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단일 영역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회피 영역, 이거는 뭐 회피 영역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일 영역으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가공 여유는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가공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10을 놓고, 일단 나머지는 손 안 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뭐랑 생성되는 거 보니까 그냥 윤곽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진입할 때 그 확장 거리가 이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냥 대상을 쭉 따라서 작업하고 말았어요. 말았네. 이렇게 하면은 일반 윤곽 가공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모서리 같은 데를 작업할 때 좀 더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 일단 접근 거리가 12로 되어 있고 스택 간격은 1 정도 주겠습니다. 1로 하고, 최소 가공 반경, 코너 부분이죠. 틈새는 500 되어 있고 뜨는 양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최대한 뜨지 않고 작업하겠다. 그 다음에 00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자, 윤곽 측면이라고 보면은 재료를 형성하는 공구의 반경 0, 그 다음에 얘도 0, 그 다음에 소재의 두께가 이것도 거의 0에 가깝네요. 소재의 두께를 일단은 키워보겠습니다. 10으로 키워보죠. 키우고 일단은 최소 재료를 형성하는 가공으로 반경, 이것도 한 1 정도 줘보고, 그 다음에 재료를 형성하는 공구의 반경, 재료를 형성하는 공구의 반경, 얘도 한 5 정도 줘볼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줘봤습니다. 소재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구의 반경도 좀 확장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곽으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 부위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도 확장이 됐네요. 이건 소재를 확장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소재 두께를 0으로 하고 다시 0은 안 된다네요. 1 정도 주겠습니다. 1 정도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재를 키웠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작업해 준다는, 이게 이제 뭐 이 특징이긴 한데, 이렇게 코너 부위를 다시 한번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이 부위가 제거량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미저삭된 부분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전 공구의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얘를 한 16 정도 줘볼까요? 16을 주고, 이거는 이전 공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사. 이전 공구가 큰 공구면 이 모서리 코너를 작업할 때 얘가 이제 그 모서리를 제거할 때 약간씩 제거하는 형태를 적용하는 기준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외곽 부분은 이제 큰 공구도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곽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재가 아까 1 정도 줬으니까. 근데 이 모서리 부위를 보시면은 이게
공구가 아까 16파이 공구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파이로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쳤을 때 미절삭된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어가면서 작업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위를 한꺼번에 작업하지 않고 나눠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위를 조금씩 다시 제거를 한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제거할 때 그 간격은 1mm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곽 부분은 이제 괜찮은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여러 번 나눠서 작업한다. 이걸 좀 더 크게 주죠. 16인데 20 정도 줘보죠. 20 정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모서리를 제거할 때 외곽은 그대로인데 이 모서리를 제거할 때 이 R값이 커진다. 그리고 그러면 미절삭된 부분도 많아지겠죠. 남아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 이 값을 키움으로 해서 30 더 키워보죠. 키움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거되는 양, 여기 같은 경우도 외곽을 돌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부위, 좁은 부위를 들어갈 때는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부위만 여러 번 나눠서 작업하는 형태를 취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위를 제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2D에서 윤곽, 고속 가공에서 윤곽 밀이라는 기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을 좀 키움으로 해서 모서리 같은데 부하를 많이 받는 그런 부위는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절삭된 부분을 형성하는 이전 공구, 황삭 공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속 가공 기능, 그래서 윤곽 가공에서 윤곽, 드릴, 포켓, 표면, 2D 고속 가공을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조각 가공 기능이죠. 조각 가공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3D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호 가공에서 서클 밀, 나사 밀, 자동 드릴, 시작 콜, 슬롯 밀, 헬리스 보링을 받고, 헬리스 선형 계열 가공 기능을 받죠. 여기서 이제 수동 입력은 말 그대로 이제 G코드를 내가 임의의 값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경로 트림도 해봤죠. 이렇게 해서 경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